네, MBC 기자들이 이슈를 골라서 전해드리는 골라본 세상입니다. 조효정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를 골라오셨나요? 네, 연말이 되면서 송년회다 회식이다 하면서 모임이 많아지고 또 술자리도 많아졌잖아요. 반면 겨울이니까 운동은 좀 게을러지기 십상인데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뭐가 제일 걱정되세요? 뭐 당연히 살찌는 것 아닐까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적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면서 뭐 지금 뭐 유명해지긴 했는데 제 주변에도 뭐 처방받아가서 한 달 새 4kg을 뺐다는 친구가 있긴 있어요. 그래요? 네. 뭐 물론 한 달 새 4kg이라는 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도 뺄 수 있는 정도긴 해서 이게 오로지 약 때문인가 이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정말 많이 하긴 하는구나 하고 뭐 저도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이 약들이 유명해진 게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먹고 효과를 봤다고 자랑했었죠. 네, 맞습니다. 위고비는 미국의 억만장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자기 SNS에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오프라 윈프리와 킴 카다시안 등도 위고비를 사용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빠니보틀이 지난 4월 유튜브에서 원래보다 7kg에서 10kg까지 몸무게를 줄였다고 밝혔고요. 또 개그맨 김준호 씨도 결혼을 앞두고 위고비를 맞아서 살을 뺐다고 공개했습니다. 네, 사실 뭐 운동이나 식이요법 같은 노력 없이 약으로 살을 뺀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약간의 불신이나 네. 뭐 거부감 같은 것도 사실 뭐 있잖아요. 그런데 유명인들이 쓰고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뭐 일반인들도 호기심이 생기는 건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이 약이 진짜 효과가 좋긴 한가 봐요. 네, 오죽하면 세계보건기구 WHO가 공식적으로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GLP-1 계열의 약물을 비만 치료제로 공식 권장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요. 먼저 관련 영상 함께 보시죠. Today, we're issuing new recommendations on the use of global GLP-1s to treat obesity in adults. Obesity is one of the most serious public health challenges of our time. Obesity is a chronic relapsing disease that drives heart disease, diabetes, and some types of cancer.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비만이 단순히 미용 목적에서 보기에 나쁘다 정도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치료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라는 점, 또 비만을 약물로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WHO가 공식 인정했다는 네. 뜻인데요. 무조건적인 사용을 권장한 건 아니고요. 조건부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임신부를 제외한 성인 가운데 체질량 지수 BMI가 30 이상인 성인들에 대해서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할 수 있고 또 의약품과 함께 건강한 식단 또 신체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BMI 지수는 아는 분도 많겠지만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요. 예를 들어서 남자 키 175cm라면 몸무게가 92kg이 넘거나 여자 키가 160cm에 77kg이 넘으면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고요. BMI가 27 이상이면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에 처방이 가능합니다. 네, 이 약들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아 하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약값도 뭐 한 달에 수십만 원대라고 또 들었고요. WHO가 근데 전 세계에 권장하기에는 좀 비싼 또 뭐 직접적으로 좀 말하자면 좀 사치스러운 약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가 이 약을 권장한 이유가 이게 뭡니까? 네, 사실 뭐 이게 당장 죽을 병도 아니고 이게 살을 빼는데 이렇게 돈을 써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난해 비만과 관련한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370만 명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비만 인구가 20억 명 이상으로 늘어나고요.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약 3조 달러, 우리 돈 4,4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이 되거든요. 네. 이대로라면 비만이 전 세계적인 보건 문제라고 할 만하죠. 예, 앞서도 나왔지만 뭐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뭐 기적의 약 네. 또는 뭐 게임 체인저라고 하잖아요. 기존 비만 치료제와는 차원이 다른 효과가 있다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아시는 분도 뭐 계시겠지만 어떤 원리로 비만을 치료하는 건가요? 네, 이들 약품은 글루카곤 유사펩티드 1계열의 2세대 비만약으로 분류되는데요. 원래 이 GLP-1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인데 원래는 이렇게 당뇨병 치료제, 즉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약물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호르몬이 식사를 마친 뒤에 급격히 분비되는 걸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포만감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네. 결국 식욕을 억제하고 위
운동을 늦춰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효과까지 확인이 되면서 비만 치료 효과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혹은 식욕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많이 먹지 못하게 하는 원리죠. 그 노보노디스크가 만든 약이 오젬픽 혹은 위고비고 일라이 릴리가 만든 약이 마운자로 또는 젯바운드인데 이게 위에 게 당뇨약이고 밑에 게 비만 치료제거든요. 네. 이게 당뇨병과 비만 중 어떤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름과 함량은 좀 다르지만 사실 같은 약입니다. 저는 뭐 처음 들어본 얘기네요. 예, 뭐 획기적인 약효만큼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뭐 많이 팔리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위고비의 노보노디스크가 65%, 마운자로의 일라이 릴리가 31%를 차지하면서 양분하고 있는데요. 위고비의 작년 매출은 582억 600만 크로네, 우리 돈으로 11조 7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는 지난 3분기에만 101억 달러, 우리 돈 14조 6천억 원어치가 팔렸고 지난달 뉴욕 증시에서 제약업체로는 최초로 시가총액이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이 7,200억 달러, 우리 돈 1촌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이 되니까요.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도 엄청난 시장이네요. 네. 1천조라니. 그런데 전 세계에서 비만율이 가장 높은 나라 어디일까요? 뭐 미국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가장 높은 건 아니지만 주요 국가 중에서는 제일 높은 편인데요. 실제로 갤럽이 발표한 미국 성인 비만율은 지난 2022년 조사에서 39.9%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미국 성인 5명 중 2명이 비만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비만율이 2023년 38.4, 2024년엔 37.5%로 떨어지더니 올해는 37%로 3%포인트나 떨어졌어요. 미국에서만 3년간 비만 인구가 760만 명 줄어든 셈인데요. 이렇게 비만율이 떨어지는데 비만 치료제의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체중 감량을 위해서 GLP-1 주사를 맞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2.4%로 작년에 2배를 넘었다고 합니다. 네, 뭐 이쯤 되면 미국 보건당국에서도 뭐 관심을 가질만 하긴 하겠어요. 네. 뭐 골칫거리던 미국의 비만 인구를 뭐 줄였으니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관심이 많은데 정확히 말하자면 비만 치료제의 가격에 관심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약값 인하에 나섰는데요. 결국 지난달 백악관에서 제약회사와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에 합의를 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Again, we're bringing drug prices down to levels nobody ever thought was possible. Tremendous cuts, 200%, 300%, 500%, 700%, a little bit more than that. So today I'm thrilled to announce that the two world's largest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Eli Lilly and Novo Nordisk, have agreed to offer their most popular GLP-1 weight loss drug. I call it the fat drug, remember? At drastic discounts, a very effective drug. So.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위고비 가격은 월 1,350달러에서 250달러로, 젯바운드 그러니까 마운자로는 1,080달러에서 346달러로 가격이 떨어졌고요. 미국의 의료보험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50달러 선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연내에 트럼프 RX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직접 이 약들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트럼프라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같은 뭐 위기 상황도 아닌데 민간 제약회사의 약값을 낮추는 게 뭐 어떻게 가능했죠? 네, 무기는 바로 관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의약품 관세를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이렇게 약값을 깎아주는 대신에 이 두 회사에는 3년 동안 의약품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네, 뭐 그리고 어쨌건 뭐 우리나라에서도 주사를 맞는 사람들이 뭐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네. 제 주변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뭐 앞서도 보셨듯이 유명인들이 경험담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일반인들 사이에서 뭐 관심이 많은 뭐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위고비가 국내에 먼저 출시됐는데 한번 보실까요? 올해 6월까지 모두 39만 5천 건이 처방이 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증가율입니다. 지난해 10월 1만여 건이었던 것이 거의 한 달에 10,000건 정도씩 늘어서 지난 6월에는 8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고비 제품만 1분기에 794억 원어치가 팔렸고요. 국내 비만약 전체 시장 규모도 급격히 커져서 1분기에 1천억 원을 넘더니 2분기에는 1,600억 원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마운자로도 출시가 됐죠. 그런데 역시 문제가 되는 게 남용 가능성인데요. 일반인보다 조금 더 살이 찌거나 혹은 정상 체중에 있는 사람들도 주사를 처방받고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MBC 스트레이트가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선 약국에서는 지금도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하루 200명이요? 근데 한 오메커요. 오메커는 한 200명 이상 하기 오메커는 나 혼자로는 재고가 없어서 못 나가고요. 아, 지금은 재고가 없어요? BMI가 정상 범위인 스트레이트 취재진이 위고비 처방을 요청하자 키와 몸무게를 물어보기만 하더니 현재 몸무게가 어떻게 됐어요? 키는 어떻게 됐어요? BMI가 정상 체중 범위라고 말해주면서도 위고비를 그대로 처방해줍니다. 지금 BMI가 26.3 되는데 네, 위고비 받고 싶어서 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네. 위고비 0.25를 맞으실 거고 취재진이 돌아본 5개 병의원 가운데 단 한 곳에서만 직접 BMI를 측정했습니다. 측정 결과 BMI가 정상 범위로 나왔는데도 그대로 마운자로 처방전을 써줬습니다. 혹시 앓고 있는 다른 질환이나 먹고 있는 약 있으세요? 없어요. 당연 알레르기가 없으시고요. 네. 입장은 처방 드릴 거고요. BMI가 정상 범위인 취재진에게 처방전을 써주지 않은, 즉 식약처 기준을 준수한 병의원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네, 저는 뭐 좀 놀라운데요. 다이어트 열풍 때문에 뭐 비만 치료제가 필요 없는 사람까지 약을 처방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칫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한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올 것 같은데 또 걱정되는 건 또 부작용일 것 같고요. 문제는 없습니까? 네, 앞서 보신 영상에서 그 빠니보틀은 자신의 SNS에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다고 고백을 했고요. 김준호는 성격이 약간 부정적으로 달라진 것 같다, 예민해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많이 알려진 부작용은 대체로 뭐 경미한 증상입니다. 뭐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등인데요. 좀 심각하게는 급성 췌장염도 드물지만 부작용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근손실, 그러니까 지방이 아닌 근육도 빠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비만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덜 먹어서 몸무게가 줄어드니까 근육이 좀 빠질 수는 있지만 네. 그보다 지방이 빠지는 비율이 훨씬 더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작용이 비만이 아닌 경우에 더 크게 느낀다는 뭐 이게 임상 사례로 나온 거는 아니고 경험적인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역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한 세 번째부터인가? 약간 헛구역질? 구토 증상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2단계로 넘어가면서 이게 무기력해질 필요가 없던 시즌인데 되게 무기력해지고 우울감이 증폭이 됐어요. 면역력이 엄청 많이 떨어지고 몸살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이 엄청 아프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소파에 계속 누워있고 코로나 이후로 그렇게 아팠던 적이 처음이었어요. 출시 후 8개월 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식 보고된 위고비 부작용 사례는 270건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장기간 투약할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라는 게 그냥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이런 호르몬이 이제 밸런스를 이루면서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투여를 했을 경우에는 결국 이런 골 성장이라던가 나중에 골 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섭식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참고로 마운자로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부작용 보고는 없는데 해외에서는 위고비와 비슷한 부작용 사례들이 보고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또 궁금한 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게 나중에 몸무게가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요요 작용이잖아요. 네. 그 문제는 없나요? 그게 인터넷에 보면은 위고비를 끊으니까 대고비가 왔다 이런 경험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아직까지는 약효가 한 달 정도밖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식습관 개선이나 또 운동과 병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약값도 싸지 않고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뭐 부담도 있고요. 뭐 부작용도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앞에 뭐 나왔듯이요. 그런데도 인기를 끄는 건 살을 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또 뭐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살을 빼고 싶어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개발은 이제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약이나 월 1회 주사 등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나 1111도 하루에 한 알 먹는 비만 치료제를 내년에 미 FDA 승인을 거쳐서 시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렇게 되면 한 달에 약값이 약 $150, 지금의 절반쯤으로 낮아질 거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또 주사를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맞는 비만 치료제도 개발 중인데요. 지난달에 이 약을 개발하는 메세라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이 스타트업을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100억 이상, 그러니까 우리 돈
약 14조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글로벌 제약사들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뭐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기업들도 뭐 개발에 나서고 있겠죠? 네, 다행히 좀 늦기는 했지만 준비 중입니다.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제 에페글레나타드를 내년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임상 산상의 중간 결과는 최대 30%까지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셀트리온도 한 개 약물로 4개의 대사 호르몬 수용체를 동시에 활성화해서 체중 감량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고요. 케어젠이라는 회사는 건강기능식품형 비만 치료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미용 목적이 아니라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각국의 공공의료 체계에도 곧 진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기업들도 빨리 분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지나 노력만으로 살을 빼는 게 뭐 얼마나 어려우면 WHO나 국가 공공의료체계가 비만 치료제를 권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뭐 그럴수록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가 있다는 건 또 명심해야 할 것 같고요. 약을 먹더라도 운동과 식이요법 그것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건 뭐 네. 당연한 얘기지만 그걸 또 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골라본 세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